안녕하세요, 민경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홍민입니다. 자,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체 기능이 전반적으로 좀 약해지게 되잖아요. 특히 평소에 늘 해오던 일상적인 일들도 어려워지기 시작을 하고요. 예전 같지 않게 좀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데 이번 시간에는요, 여성이 아니라 남성들에게 나타나는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렇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인데요. 이게 사실 여성들에게는 없죠. 그렇습니다. 전립선이라는 게. 이 전립선이라는 건 남성들에게만 있는 그런 생식기관인데 전립선이 이제 비정상적으로 이제 커지면서 나타난 증상이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합니다. 소변이 이제 보기 힘들어지는 그런 증상인데 보통은 이제 50대에서 60대에게 발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질환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모든 고민과 궁금증 저희가 이번 시간에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자세한 상담 도와주실 조현섭 비뇨기과 전문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시청자 여러분의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부분 있으면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뭐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아니면 뭐 소변을 봐도 좀 개운치가 않다거나 아니면 또 새벽에 자다가도 갑자기 일어나서 소변을 보게 된다거나 이런 배뇨장애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방치하다 보면은 이게 뭐 감염이라든지 아니면 혈뇨 등 악화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지금 뭔가 조금 좀 느낌이 이상하다 싶으신 분들은 난 왜 이러지 한 분들은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무료 상담 전화니까요.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전립선 비대증 고민 해결 프로젝트 시작합니다. 저희가 이제 조현수 원장님하고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 중년 남성에게 자주 찾아오는 이 불청객이다 이렇게 얘기가 들리고 있는 질환이 바로 이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이 배뇨장애가 이제 전립선 비대증의 어떤 주요 증상이다 저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떤 질환인지 좀 자세히 좀 알 수 있을까요? 예, 전립선 비대증은 그러니까 전립선이 비대해지면서 방광 하부의 소변의 흐름이 막히거나 감소한 상태로 전립선의 크기가 증가하면서 배뇨를 힘들게 하는 남성의 배뇨 질환, 배뇨장애 질환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그 전립선 비대증은 주로 50대 이후에 증상이 심해지는데 50대 남성에서는 약 50%, 60대 이후에서는 60%에서 한 80% 정도의 빈도를 보이는 흔히 있는 질환입니다. 좀 배뇨 활동에 지장을 줄 만큼 요도를 압박한다는 건데 이렇게 전립선이 좀 비대해지는 원인이 뭔가요, 원장님?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도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노화와 이에 따른 안드로젠이나 에스트로겐 등의 내분비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생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유전적인 요인이나 가족력도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여성들의 갱년기만큼이나 남성들에게 찾아오는 그런 질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이제 중년 남성들 보면요, 음주, 흡연 이것 때문에 이제 요 나이 때 되면 이제 비만도 오고 그러다 보니까 각종 성인병이 이제 유발이 되는데. 이런 것도 원장님 어떻게 전립선 비대증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어떻습니까? 흡연이나 음주, 그다음 비만 등이 그 중년에 있어서 다른 많은 질환들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전립선 비대증에 있어서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렇게 발병 원인에 대해서도 좀 알아봤는데 그러면 이 전립선 비대증이 질환이 발생할 때 어떤 증상들이 나오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이런 전립선 비대증은 여러 가지 배뇨 증상을 나타나게 되는데 대표적인 증상들을 보면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은 잔뇨감, 그리고 소변을 자주 보는 빈뇨, 그다음에 소변을 볼 때 한 번에 쭉 나오는 게 아니고 끊어졌다가 다시 나오게 되는 단축뇨, 그다음에 소변이 매렵다 싶으면 참지 못하고 급하게 소변을 보러 가야 되는 급박뇨,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가늘어지는 세뇨나 양뇨, 또 소변이 처음에 나올 때 한참 기다려야 나오게 되는 지연뇨, 그다음에 하룻밤 이제 자는 동안에 소변을 여러 번 보게 되는 야간뇨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좀 이상한 증세가 나타나는 분들은 저희가 이번 시간 좀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전립선 비대증의 여러 가지 증상들 저희가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진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이게 이 전립선 비대증이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정확한 진단 과정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그 전립선 비대증을 가진 그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시면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검사는 과거의 병력이라든지 투약력 등을 알아보는 병력 청취와 그다음에 기본적인 신체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신체 검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직장 수지 검사라는 것이 있는데
이 전립선의 위치가 그 직장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손가락으로 직접 전립선을 만져보게 돼서 전립선의 크기라든지 네. 단단함의 정도 또는 이제 뭐 결절이나 뭐 다른 이상 증세가 없는지 직접 만져보는 직장 수지 검사를 체크하게 되고 네. 네. 기본적인 요 검사를 시행해서 다른 요로 감염이라든지 또는 혈류의 유무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혈청 전립선 특이학원이라는 그 혈액 검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네. 이것은 이제 전립선 암과의 감별을 위해서 시행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환자들이 그 주로 이제 호소하게 되는 증상들이 굉장히 주관적인 그 호소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객관화시켜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립선 증상 평가 IPSS라는 국제 전립선 증상 점수를 저희가 체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검사 이외에 추가적인 검사로 그 요속 검사와 배뇨 후 잔뇨를 측정을 하게 되는데 그 기계에다 대고서 소변을 직접 보는 것을 저희가 체크를 해서 실제로 그 요로가 폐색이 있는지 그다음에 길이 좁아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요속 검사를 체크하게 되고 소변 후에 잔뇨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도뇨를 통해서 확인을 하거나 네. 그 초음파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시에 기타 검사로서 방광경 검사나 방사선 검사 또는 경직장 전립선 초음파를 시행하게 됩니다. 네. 네. 아마 이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시는 내용이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이제 진단을 받았으면 맞아요.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도 궁금한데요. 흔히들 약물을 좀 많이 복용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저희 아버님도 사실 오랜 기간 약물을 좀 복용을 하시거든요. 네. 약물만으로 과연 될 건지 다른 치료법이 있는지 이제 궁금한데요. 자, 어떤 치료를 통해서 증상을 좀 완화시킬 수 있을까요? 예,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는 크게 이제 약물 치료와 수술적인 치료 나눠볼 수 있는데요. 네. 약물 치료에는 우리가 알파 교감신경 차단제와 남성 호르몬 전해 요소 억제제라는 약물을 사용을 해서 그러니까 1차적인 치료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약물 치료의 효과가 좀 없거나 다른 이유 때문에 약을 복용할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시행을 하게 되는데 크게 전립선 절제술과 최근에 나온 전립선 결찰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그 전립선 비대증 치료 방법들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약물 치료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좀 약물 치료부터 좀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것이 그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립선이 이제 커짐으로 해서 그 소변이 배출되는 요로가 이제 막히는 것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방광경부라고 하는 부위, 그러니까 방광에서 전립선으로 넘어가는 방광의 끝 부분과 이 전립선 부위에는 그 평활근이라고 하는 이제 근육층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 근육층에 있는 그 우리가 알파 아드레너직 그 리셉터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리셉터가 굉장히 많이 분포하게 되는데 그 근육들이 그 수축을 해서 그 요도가 굉장히 좁아지는 형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완시켜주는 그런 약물이 알파 교감신경 차단제라고 하는데 저희가 그것을 1차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쓰는 약물이 남성 호르몬 전환 효소 억제제라고 네.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전립선이 커지기 위해서는 남성 호르몬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데 네. 그래서 전립선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남성 호르몬 전환 효소 억제제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비대된 전립선 자체 크기를 이제 줄여주는 효과가 있고 그래서 이제 배뇨 증상을 이제 완화시키는 이제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전립선이 좀 너무 커져 있는 경우라든지 이럴 경우는 효과가 좀 미약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제 부작용으로 남성 호르몬을 차단시키기 때문에 이런 성욕의 감퇴라든지 또는 이제 발기부전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자, 두 가지 약물 치료 방법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알파 교감신경